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주 해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철학원 원장님들, 또 사주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사주 해석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사주를 적어놓고 그 사주의 용신과 희신을 찾아서 용신운이 언제 오는가, 또 희신운이 언제 오는가,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해 보기도 하고요. 또 합이 어떻고 충이 어떻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사주를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12운성은 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걸 가지고 사주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 사주 해석을 열심히 하는데요, 그 사주라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무의미한 그런 것이 돼버리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연 여러분들이 사주만을 자꾸 해석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주에다가 어떤 가변적인 요소들을 가미시켜서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전통적인 오행학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수업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잘 들어보신다면 아마 틀림없이 사주학에 대한 개념, 관념 자체가 변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사주를 하나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주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동일한 병원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과연 두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 것인가, 초년운은 어떨 것인가, 중년운은 어떨 것인가, 말년운은 어떨 것인가를 우리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해요. 학문이라는 것이 원래 그러한 겁니다. 모든 사주를 놓고 수많은 임상을 하면서 그 임상에 오류는 없는가, 그리고 그 어떤 임상에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자기 개발을 자꾸 하는 거니까 우리 사주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동일한 이 사주를 가지고 같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의 부모님은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또 어머님 역시도 연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B라는 이 사주를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어부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은 서울 쪽에 가서 살겠죠. B라는 사람은 저 어촌에 가서 살겠죠. 또 A라는 사람은 부유한 또 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님 아래에서 학습적으로, 공부 쪽으로 발달할 수 있는 뇌를 키우겠죠. B라는 사람은 저 어촌에서 아버님이 고기 잡는 거, 어부의 활동을 하시는 거, 그것을 도우면서 바다에 익숙해지는 삶을 살겠죠. 두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의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부유한 그런 가정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좀 가난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은, 서울에 있었던 A라는 사람은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내겠죠. B라는 사람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주의 부유하고 가난함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됐나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본인은 아무런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초년 한 15세, 20세까지, 그죠? 부모님에 의해서 내 학업 상태라든가 내 재산 상태라든가 모든 것들이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또 B라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주에 영향을 준 첫 번째 운은 뭔가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고려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사주를 전혀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사주를 판단하는 초년운에는 여기에 부모님이 붙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주만을 가지고 초년운을 판단하려고 하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부모님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동일한 삶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왜? 부모님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판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시작하는 시초부터 지금 잘못된 거죠. 두 번째로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부유했던 A라는 사람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아내 집도 굉장히 부자였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창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 어촌에서 작은 슈퍼를 하든 가게를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둘이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의 처갓집이 망해버렸습니다. 거대한 부도를 내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빚이 딸에게까지 전가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벌었는 돈을 처갓집에 빚 갚느라고 다 갖다 내야 되겠죠. 자기는 그때부터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되겠죠. 나와 관계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와이프 때문에 나의 재산이 상태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해서 가난하게 처음에 살았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금전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돈을 굴리고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에서 수십억 벌고요. 또 그 식당으로 또 어떤 체인점을 하나 했는데 거기서 또 수십억 벌었어요. 이 남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이프 덕에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의 동일한 사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전이 돼버렸네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탓입니까? 와이프의 탓이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 사주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죠. 와이프가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은 고려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만을 보고 판단하면 이 사주에서 와이프가 어디에 와이프가 부자가 되고 가난한 게 나옵니까? 가난해졌고 부자가 됐는데요. 이렇듯이 여러분들은 사주를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후천운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선악을 판단할 수 없고 그 자체는 어떠한 판단 기준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에다가 어떤 것이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금칠을 하면 이 손은 금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똥칠을 하면 이 손은 똥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손이라는 자체가 보니까 잘생겼네. 이거 금손이야. 똥 발랐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사주 학문이라는 자체는요, 끊임없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모든 용어들이 사주학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용어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식 한자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적천수에 나왔다느니 공통보감에 나왔다느니 그 다음에 어디에 나왔다느니 하는 용신, 희신, 무슨 운성, 그 다음에 합충 이런 모든 말들이 전부 일본에서 만들어낸 일본식 한자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 사주가 중국의 사주학이 중국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이 사주가 어떠한 영향력을 주게 되었나요? 이 사주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 사주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 사주가 만약에 어린 시절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그 범죄자 집단에 속하게 되면 이 사주 역시도 범죄자가 되는 거고요. 이 사주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집단에 속하게 되면 이 사주는 아주 우수한 쪽으로 개발될 수 있겠죠. 이 사주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는 변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음양론이고 사주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주를 접근하는 방식은 이 사주에 어떤 후천운을 결합하는 법들을 배워나가야 되겠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사주를 결합하는 법, 우리의 궁합법들에 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